네, 안녕하세요. 센스 인사이 한국사 시간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약간 새롭게 마이크를 하나 장착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사줬는데 무선이 아니야, 유선이야. 약간 불편한데 잘 녹음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싸구려라. 네, 자,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7번.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 우리가 고대 파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유학,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통일신라 발해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종교, 사상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유학 교육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충과 효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 교육을 점점 강화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유학 교육을 시켜서 충성심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학, 뉴스페이퍼 킹이 국학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요. 원성왕 때는 이 국학의 졸업시험으로서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대요. 이제 관리를 채용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독서 3품으로 나누는 건데, 유교 관련, 유학 관련 책을 읽고 품으로 나눈 겁니다. 이때 이 유학교육에 굉장히 집중했던 세력이 바로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강수, 설총, 채치원, 이러한 인물들이 유학교육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해 역시 유학을 강조하기 위해 주자감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을 두었죠. 또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유학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빈공과라고 하는 건데, 이 빈공과에 신라 사람, 발해 사람이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기도 했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 채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채치원은 18살에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관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자신들이 진골들보다 실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관직 더 많이 나아가지, 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이 신라 사회에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선 거기까지. 자, 두 번째, 불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 불교 스님 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그렇죠. 바로 원효 알 거예요. 뭐로 유명하나요? 당나라로 유학을, 불교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중이었대.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탁 마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예요? 그게 해골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을 제가 주기 위해 해골물을 떠왔습니다. 아, 맛있네요. 미안해요. 개드립이었어요. 네. 아, 배가 부르네. 쌤이 지금 추어탕을 한 그릇 지금 점심으로 먹고 왔습니다. 아우, 졸려요. 자, 힘을 내서. 네. 자, 보죠. 이 원효라고 하는 스님은 그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때?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라고 해서 일심이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하시죠. 해골물을 그 상황에 내 마음가짐에 따라, 원래 해골물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변한 것이 없다.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요때 이제 불교가 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적 대립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걸로 유명하죠.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서
나무 관세음 보살만 외친다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이 환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그걸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요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어때요?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요. 유학을 갔다 와서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냐면 화엄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강조해요. 조화. 이때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갈등들이 있었거든.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근데 어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화엄 사상에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화엄종은 고려시대에도 꾸준히 나올 거예요. 해골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불교가 대중화되고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면서 불교 신앙 공동체인 향도라고 하는 게 각 지방에 만들어지기도 하죠. 또 불교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혹시 경주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네, 경주 보시면 불국사 가봤죠? 불국사에 뭐 석굴암, 그다음에 3층 석탑 이런 거 있죠. 네, 불국사 3층 석탑, 물론 다보탑도 있고요. 여러분들 10원, 요즘에 10원은 뭐 안 쓰니까 거의, 그죠? 그다음에 요 불국사 3층 석탑 안에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게 발견돼요. 그 분해하는 작업 가운데서 그게 발견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책자가 발견되는 게 목판으로 만든 거.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대, 현존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발해에서도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 이제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교과서에서. 자, 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잘 들리니? 아씨, 걱정되네. 이거 다 찍어놓고 소리 잘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지. 자, 네. 걱정을 뒤로 하고, 네. 오늘은 며칠이냐면, 오늘은 28일, 네. 화요일 2시 33분입니다. 네. 내일 모레는, 네. 부처님 생신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쉬죠. 네. 여러분들도 그날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되네요. 좋죠? 네. 하지만 쌤은 아마 집에서 막 교과서 그거 막, 네.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는데 잘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사탕 많이 달았더라고요. 안 단 친구들 있던데. 네. 오케이. 네. 계속 보죠. 자, 이 신라. 신라는 어때요? 우리가 내무왕, 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쳐서 신문왕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를 하죠. 하지만 신라도 결국엔 점점 무너지는데, 특별히 이 신라의 그 무너진 가운데 크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신분제의 한계였어요.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해서 그래도 귀족 세력, 진골 세력을 조금 힘을 약화시켰는데, 이 신라 말기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귀족 세력들의 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에 의해서 폐지되었었던 노급이라고 하는 게 부활하면서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왕위쟁탈전이 약 150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요? 약하겠죠. 그리고 어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치를 제대로 못하겠죠.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어때요? 지방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봉기가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종과 애노를 딱 보시면 통일신라 말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꺼번에 많이 나와요. 다음과 같은 시대의 특징, 다음과 같은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호족은 쉽게 말해 지방 세력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의 상인 출신, 그다음에 군인 출신, 아니면 뭐 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 등등 지방의 유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라 말기에 이들이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들에게 누가 접근해 오게 되냐면 바로 육두품들이 접근해 오게 됩니다. 왜? 육두품들은 신라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더 높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고 어때요? 이들이 호족들, 유력 호족들을 찾아가게 되죠. 대표적인 호족들이 누가 있죠? 견훤, 궁예, 왕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호족들이죠. 그래서 어때?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있으니 그게 어느 나라들이에요? 자, 후백제, 후 고구려, 나중에 고려, 이러한 나라들이 다 호족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상을 이용하는데 그 사상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수지리설은 자연,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경주는 쇠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이 여기가 이제 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선종, 요거는 교종의 한 학파인데 교종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불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종, 또 하나는 선종인데 교종은 교리를 강조해. 교리는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그죠? 교리는 어려워. 그래서 얘는 공부를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선종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종 같은 경우에는 교종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읽고 깨달은 것들, 뭔가를 읽고 알아낸 것들을 중시한다면 선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시하냐면 참선.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부처님들 이렇게 막 무건 수행 같은 거 하시잖아. 이러다가 탁 깨닫는 거죠. 이거 깨달음.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 호족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좋은 거야. 선생님이 요거를 아라고 하는 한 글자로 이해시켜 줄게요. 얘는 이렇게 뭔가를 보다가 예, 교종. 얘는 네, 저도 민망합니다. 네, 얘는 하고 한 번에 깨닫는 거. 얘는 교종.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종을 호족들이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불교를 또 다르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기가 주제 7번 파트였고요. 네. 여기 부분 잘 나와요. 다 주제겠지만 요거 특별히 오늘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과 또 요거는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또는 수능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트로 요 내용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